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문명과 신화입니다. 기원전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출현했습니다. 오늘은 문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문명과 신화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문명의 요람입니다. 여기서는 문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인류의 고대 문명의 요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명과 신화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이란 무엇인가? 고대 문명의 요람, 문명과 신화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문명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문명이란 고도로 발달한 인간의 문화와 사회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서는 문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룩한 물질적, 기술적, 사회 구조적인 발전, 다시 말해서 자연 그대로의 원시적 생활에서부터 발전되고 세련된 삶의 양태를 의미한다. 또는 인류가 생활하면서 이루어놓은 모든 기반, 다시 말해서 인류의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통해서 창출된 결과물들의 총체이다. 그러면 문명이란 말의 어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의 문명은 걸을 문, 밝을 명, 여기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걸을 통해서 밝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문명은 civilization인데, 이것은 라틴어 키비스와, 키비스는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키빌리타스는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명이라는 것은 도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경부터입니다. 유럽에서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시대가 식민지를 개척하던 시대인데, 이 시기에 유럽과 비유럽 또는 문명과 야만을 차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문명과 도시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버는 신은 자연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는 말을 했는데, 사실 문명과 도시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영어의 문명이라는 단어가 키비스 또는 키빌리타스에서 온 사실로부터 알 수 있듯이, 문명은 도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곧 도시를 개척해온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인류는 도시를 세웠나 생각해보면, 도시는 인간이 가진 독창적인 재주와 이상을 가장 뚜렷하게 표출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지금 5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2014년에 전 세계 인구의 도시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5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도시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종이라는 뜻이죠. 특이한 것은 우리 한국인은 8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도시화가 앞서가는 그런 민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문명과 비슷한 용어로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명을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으로 크게 나누고, 정신적, 지적인 발전을 문화,
물질적, 기술적인 발전을 문명이라고 구별하기도 합니다. 영어의 어원으로 보면 문화는 컬처로서 경작을 의미하는 라틴어 쿨투스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의미하는 문명과 그리고 경작을 의미하는 문화는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건 결국 인간에게만 있는 어떤 생각과 행동 방식 중에서 그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배우고 전달받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문명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인 양상인 의식주라든지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등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문명과 문화의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문명은 바로 도시를 의미하는 키빌리타스에서 왔고, 문화는 경작을 의미하는 쿨투스에서 왔습니다. 그 의미를 보면 문화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이것은 시대에 따라 장소나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문명은 어떤 인간의 이제 지혜가 열려서 학문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삶을 더 편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점을 보면 결국 문명은 어떤 물질적, 기술적 소산이라고 할 수 있고, 문화는 정신적, 가치적 소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명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문화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모든 생활 양식을 총칭한다. 그래서 문명을 나눌 때는 단계별로 나눕니다. 그래서 문자로 사용했느냐, 청동기로 사용했느냐, 도식 출연했느냐, 이런 것들 구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명의 경우는 이제 야만과 이제 이것을 좀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어떤 우열이라는 걸 이제 구분하려고 하죠. 그러나 문화라는 것은 이 원시 인류나 또 현대 토착민들과 또 나름대로 이제 문명적으로 보면 미개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문화 자체를 이제 미개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문명과 문화는 구분됩니다. 문명의 2대 속성은 자생성과 모방성입니다. 자생성이란 문명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또 구심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고, 모방성은 외연적이고 원심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생성은 결국은 이제 어떤 다른 문명과 이제 차별화되는 개별성을 가질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보편적이 되는 보편성을 좀 벗어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방성은 결국 문명은 이제 다른 문명과 전파를 하고 수용하는 그런 과정에서 모방성이 이제 문명이 확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명이 이제 발생을 하거나 또 발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2대 요소가 바로 자생성과 모방성인데요. 이것은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가 결여되거나 또는 이것이 미흡하면 침체되거나 좀 기형적인 이제 문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은 이제 자생과 모방에 의해서 탄생하고 또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문명의 모방은 이것이 창조적이든 또는 기계적인 모방이든 문명 간의 교류를 통해서 전파와 수용 과정에서 현실화되게 됩니다. 문명이란 무엇인가? 고대 문명의 요람, 문명과 신화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문명을 발달시킨 지역은 기원전 3000년경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와 나일강 유역입니다. 그 외에도 인더스강 유역이나 홍하강 유역에서도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북반구 정이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또 큰 강을 끼고 있어서
기름진 토지를 지닌 지역이었습니다. 홍수 때가 되면 상류에서 기름진 흙이 떠내려와서 범람해서 그 주변 지역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농사가 잘 되고 식량이 풍부했습니다. 대부분 온대기후에 속하여 기후가 온화하고 살기 좋았습니다. 지금은 중동이나 인더스강 유역이 사막 지역이 많지만 당시에는 현재보다 훨씬 기후가 온화했고 푸른 숲으로 덮여 있거나 강수량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고유한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사용하여 문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급하고 다양한 문서와 문학작품, 신화, 자료 등이 정연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고대 문명이 출현했을 시기는 기원전 3000년경 전후가 되겠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는 기술의 획기적인 진보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생활에 필요한 기술이 발전했는데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는 기술, 또 옷감을 짜거나 식품을 보존하는 기술, 도자기를 만들거나 청동기를 만드는 기술, 그리고 집을 짓거나 물건을 운반하는 기술 등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면서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용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이라는 용어를 그동안 많이 사용해 왔는데 이 용어는 중국의 근대 사상가인 량치차오가 정의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기원전 35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등장한 인류 최초의 문명들을 일컫는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용어는 서구권 학회에서 나온 문명의 요람에 기초하여 중국의 사상가가 정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양에서는 4대 문명으로 고정해서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서양에서는 이제 문명의 요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세계 문명의 발상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집트 문명 하나를 의미했지만 나중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더 오래됐고 또 인더스 문명과 황하 문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아메리카 대륙의 문명들도 포함시키는 사람들도 나오는 등 시대에 따라 좀 숫자가 달라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이라는 용어보다는 문명의 요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고대 문명이 출현한 시기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연도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문명은 대략 기원전 3500년경에 출현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들 수 있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여러 문명이 이제 교차해 왔는데 제일 먼저 생겨난 문명은 수메르 문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100년경에 이제 고대 이집트 문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더스 문명은 대략 기원전 2500년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문명은 기원전 1800년경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이후의 문명들을 보면 기원전 1100년경에 고대 이스라엘, 그리고 기원전 800년경에 고대 그리스, 그리고 기원전 650년경에 로마 제국, 그리고 중남미에 있는 문명 중에는 이제 기원전 225년경에 마야 문명이 이제 출현했습니다. 오늘날 고대 문명의 발생지를 보면은 대부분 사막이나 폐허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지역이 토양질이 저하된 그런 건조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숲이 사라진 그런 지역을 여기서 이제 갈색이나 빨강색으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황하강 유역이나 아니면 인더스강 유역,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이런 유역, 그 외에도 문명이 출현했던 많은 지역들이 대부분 사막이나 이런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일단은 기후가 변했다는 걸 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무리한 이제 산림 개발이나 또는 자원 고갈로 인하여 이런 사막 지역이 확대된 부분도 있습니다. 문명이란 무엇인가? 고대 문명의 요람, 문명과 신화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문명과 신화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문명이 있는 곳에 신화가 있었습니다. 고대 신화는 대부분 문명의 발상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인간의 창작품입니다. 문명과 신화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신화는 대부분 고대 문명의 발상지에서 만들어졌는데 문명은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했고 원래 인류가 유목생활을 하다가 큰 강, 중하류 지역에 정착해서 농경을 시작하면서 그곳을 중심으로 도시 문명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에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출현했죠. 그럼 지배자들이 자신의 권위를 정당하기 위해서 신화를 활용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신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신화를 문자로 창안해서 기록을 남기면서 이것을 시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그래서 도시민들을 하나로 묶는데 신화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문명과 신화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세계 각지에서는 신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알려져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렇게 널리 알려진 데는 사실은 이 신화는 그리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 신화가 유럽 전체로 퍼지게 된 데는 바로 로마 제국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신화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를 자신의 걸로 바꾼 거죠. 그리고 그 신화를 제국으로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 신화는 로마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 신화가 퍼진 것이고 또 로마는 그리스 신화를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 신화는 서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 외에도 많은 신화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각곳에 신화가 전해져 오고 있으니까요. 서아시아나 근동에는 대표적으로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신화, 또 헤브라이 신화가 있지만 그 외에도 페르시아나 페니키아 신화가 있고 또 원시 아랍 신화도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만주, 몽고 신화들이 있고요. 유럽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 북유럽 신화, 켈트 신화, 동유럽 신화, 핀란드 신화 등이 있고요. 아메리카에는 마야 신화, 잉카 신화, 그리고 아메리카 인디언들, 아즈텍 신화나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나바오 신화, 이런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베르베르 신화, 아니면 딩카 신화, 마사이 신화, 요르바 신화, 이런 신화들이 유명하고 오시아니아 지역에서는 미크로네시아나 폴리네시아, 멜라네시아 신화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전 세계 신화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럽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유럽에는 이 영국을 중심으로 한 켈트 신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코틀랜드 신화나 웨일즈 신화, 아일랜드 신화 등이 포함됩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스칸디나비아 신화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노르웨이나 아니면 핀란드, 덴마크 이런 쪽에 속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게르만 신화와 핀란드 신화, 노르드 신화 등이 이제 속해 있고요. 그리고 지중해 신화는 여기에는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 등이 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동쪽으로 가서 이 슬라브 신화에는 이제 발칸 신화나 폴란드 신화, 집시 신화, 러시아 신화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시베리아 신화가 있고요. 그리고 북서아시아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동아시아 신화, 여기는 물론 몽골 신화와 우리는 한국 신화, 중국 신화, 일본 신화 등이 이제 속해 있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신화에는 조로아스터교, 그리고 쿠르드족 신화 이런 것들이 이제 속해 있고요. 그리고 인도 신화에는 불교 신화나 힌두 신화 이런 것들이 이제 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시아에 와서는 베트남 신화, 인도네시아 신화, 말레이 신화 이런 신화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세아니아에는 미크로네시아나 폴리네시아 신화, 멜라네시아 신화 등이나 마오리 신화 등이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신화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수메르 신화나 바빌로니아 신화, 그리고 아카디아 신화, 아시리아 신화 이런 신화들이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신화에는 페니키아 신화, 아브라함 신화, 가나안 신화, 아모리 신화 이런 신화들이 속하고요. 그리고 북아프리카 신화에는 이집트 신화, 누비안 신화 이런 것이 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프리카 신화에는 마사이 신화나 딩카 신화가 속하겠고요. 그리고 남아프리카 신화에는 줄루 신화, 로지 신화,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신화에는 발루바 신화나 밤부티 신화가 이제 속하겠습니다. 서아프리카 신화에는 요르바 신화, 도곤 신화 등이 속하겠고요. 다음 이제 북쪽으로 와서 아메리카 쪽으로 이제 북극 신화를 들 수 있죠. 여기는 이제 이누이트 신화 같은 것이 속하겠고요. 그 다음에 북극권에 속하는 신화로는 바비네 신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콩킨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평원, 아메리카 대륙의 대평원 신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메리카 북쪽에 이제 대분지 신화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치누크 신화를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태평양 서안에 있는 신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서양 동안에 있는 신화에 뭐 여기에는 체로키 신화 같은 인디언 신화인데요, 같은 게 속하고요. 그리고 아즈텍, 무토 아즈텍 신화는 여기에는 이제 우테 신화가 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리브해에는 여기도 요르바 신화가 있네요. 아프리카 신화와 같은. 왜냐하면 이제 아프리카 난민들이, 아프리카의 노예들이 이제 이 카리브해에 노예를 팔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르바 신화가 전해져 오는 거죠. 그래서 하와이 신화도 있고, 그리고 중앙아메리카에는 이제 마야 신화와 아즈텍 신화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신화에는 페몬 신화나 카리브 신화가 여기 속하겠고요. 그리고 안데스 신화에는 잉카 신화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신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신화들을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신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신화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어떤 신화들이 있는지 정도는 좀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회가 오면은 가능한 많은 신화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이란 무엇인가? 고대 문명의 요람, 문명과 신화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